자, 그래서 이제 커넥트 합시다. 10장, 11장인데 양이 많지는 않아. 1시간 안에 진행해 봅시다. 자, 10장. 여기서는 카프카 커넥터가 할 수 있는 거가 뭔지, 그 다음에 워커랑 커넥터라는 거, 그 다음에 커넥터, 그다음에 커넥터 관련된 걸 주로 할 것 같아요, 여기. 자, 카프카 커넥터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 이제 주로 어,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고 와서 집어넣고, 브로커에, 그다음에 이제 뭐지? 필요한 데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하는 일이잖아. 네. 하는 일인데, 얘는 모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굳이 코딩이 필요 없이 그 모듈을 가지고 바로 그 원천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집어넣는 이런 방법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고, 어, 주로 뭐 RDB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브로커에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브로커에 있는 걸 꺼내서 RDB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도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성이기 때문에 이제 아키텍처가 있어, 나름대로 커넥터 안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보통 커넥트라는 거, 태스크, 그다음에 워커라는 이런 세 가지 주요 그 아키텍처 구성 요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중화라든지 장애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 DB에 있는 테이블을 읽어서 카프카에 넣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프로듀서를 짜서 JDBC 연결해가지고 테이블 읽어가지고 이렇게 뭐 코딩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커넥트라는 걸 써서 테이블 지정하면 그냥 읽어서 들어가는,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럴 때 그 얘기예요. 프로듀스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파일이 있어. 로고 파일이라든지 뭐 많은 파일들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특히 CSV 파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읽어가지고 이제 그 브로커에 집어넣을 수 있지. 토픽을 만들 수 있겠지. 이것도 뭐 똑같아. 그 파일 스트림이라는 걸 읽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프로듀서로 API를 짤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이제 커넥트를 쓰면은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프로듀서 굳이 짜지 않고.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한 테이블이나 파일을 읽어서 집어넣는 거를 이제 프로듀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할 때는 좀 더 오버헤드가 있다는 얘기고, 그 심플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넥트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를 짜면은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처리하는 로직에 따라서, 이거 프로듀스를 짤지, 그냥 컴퓨터 쓰면 그냥 심플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굳이 프로듀서 안 짜겠지. 심플한 거는 얘기고, 그래서 뭐 시간 오래 걸리거나
그다음에 엣지 노드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다음에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어. 프로듀스 짜면.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커넥트는 그 익스터널 시스템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걔네들에 붙어서 가지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여기 이제 아키텍처인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걔가 카프카 커넥트드 클러스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브로커 클러스터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카프카 커넥트 클러스터. 클러스터로 하면은 분산으로 로드 밸런싱이나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된다는 얘기, 그치? 근데 얘는 DB는 안 갖고 있지, 커넥트는. 처리만 하고 위에 있는 그 브로커 클러스터에다 데이터를 넣다 뺐다 하는 거지. 근데 구조가 가운데 이제 그 카프카 커넥트라는 게 있고 처리하는 의미고 얘는. 소스 커넥터는 아까처럼 소스 싱크 커넥터 있잖아. 그치? 아까처럼 똑같아. 이 용어가. 데이터 갖고 오는 놈은 소스 커넥터라고 하고, 그 브로커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읽어갖고 다른 데 보내는 거, 데이터를. 그걸 이제 싱크 커넥터라고 해. 그러면 굳이 뭐 이제 프로듀서나 컨슈머 짤 필요 없지. 응? 심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나 이런 거 스케일 아웃. 근데 프로듀서를 짜면은 그거 다 코딩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쓰면은 클러스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강점이 많지. 오케이? 구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클러스터다. 커넥트는. 그리고 별도의 프로세서가 또, 아까 카프카 스트림은 그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 API 호출하게끔 주는 거지만, 얘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별도 프로세서가 떠서 클러스터로 작동하면서 갖고 와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소스와 싱크. 아까 얘기했지? 익스터널에서 갖고 오는 건 소스. 브로커에, 브로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보내는 건 싱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카프카 커넥트가 최상위 용어는 그쵸? 카프카 커넥트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커넥터가 있어. 그 안에는 커넥터가 있고, 커넥터는 뭐냐면 그 외부 대상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집어넣는 걸 커넥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가운데 카프카 커넥터가 있고 양쪽에 소스 커넥터, 싱크 커넥터가 있었잖아. 그래서 커넥터는 소스와 싱크를 커넥터라고 해. 오케이?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 카프카 커넥트. 위에 있는 거, 최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 갖고 오고 집어넣는 거는 커넥터가 해. 근데 커넥터가 실행될 때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커넥터 밑에 태스크가 있어요. 서브로. 그래서 잡들을 나눠서 병렬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게 태스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워커는 뭐냐면 이 커넥터랑 태스크가 얘 클러스트잖아. 그러니까 여러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룹핑 해주는 개념이 워크. 이거는 뒤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할 거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개념을. 그래서 앞에 보면, 앞에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게 커넥트, 카프카 커넥트, 그다음에 소스 커넥터, 싱크 커넥터. 그럼 커넥터 안에는 태스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커넥트나 태스크가 실행될 때는 여러 서버에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커라는 그룹으로 묶여서 배포가 되고 작동을 한다는 거야.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코딩이 아니고 그냥 돌리는, 설치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커넥터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지. 워커는 여러 개의 커넥터나 태스크를 가질 수 있는. 여기에 다시 한번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카프카 커넥트 클러스트의 아키텍처인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룹 0, 1, 1, 2가 있잖아. 그 그룹 안에는 커넥터나 태스크가 포함이 될 수 있지. 응? 그러면 커넥터 제로는 JDBC를 읽어오는 커넥터잖아. JDBC 소스 커넥터. 음, 그러면 커넥터 제로에 태스크는 몇 개 있어, 지금? 음, 응? 음? 커넥터 다 제로. 전체로 보면 어, 책이 하나, 네, 태스크 제로, 1, 2, 3, 4개 있네, 4개. 네, 그치? 커넥터 1은 뭐야? 지금 HDFS 싱크 커넥터잖아. 그러면 하드보드 집어넣는 커넥터야. 1번 커넥터는. 음, 얘는 몇 개 있어? 지금 태스크가 2개? 음, 그치? 그 다음에 커넥터2는 S3 싱크 커넥터야. 음, 그러면 얘는 S3로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개 있어, 태스크가? 어? 하나, 그치? 그러면 이제 커넥터 제로는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 이해를 해야지. RDB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JDBC 소스 커넥터가 소스가 갖고 오는 거니까 테이블을 갖고 와서 하드베드 놓고 S3에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는, 그치? 근데 이게 묶여 있잖아, 워커라는 걸로, 그치? 네, 그래서 워커 제로는 커넥터랑 태스크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룹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워커 단위로 이제 분산 배치돼서 로드 밸런싱 하나 죽으면 하나 되고 클러스터를 작동하는. 카프카 커넥트라는 건 그러면 그냥 개념적인 아이네. 커넥, 카프카 커넥트? 네, 그거는 이제 이 전체 엔진이지. 네, 가운데 있는. 개념적인 어, 그냥 클러스터 안에 어, 워커들이 있고 그 안에 커넥터와 태스크만 있을 그런 어, 거고 이제 이거 자체를 그냥 커넥트라고 부르는 음. 거네. 주로 소스랑 싱크 커넥터가 일을 하겠지, 그치? 네. 음.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 보면 이제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룹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펜스만. 콘슈머에서 배웠잖아요, 그치? 콘슈머에서 그룹을 쓰는 이유는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셀렉트 해올 때 파티션 단위로 어사인해서 콘슈머를 빨리 갖고 오는 거죠, 그치? 네. 그 스케일 전과 후를 보면 이제 워커 같은 경우에 콘슈머 그룹이 있었고 이제 워커 그룹이라는 거예요. 커넥트에서. 음,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스케일링 전에는 어,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그치? 워커 제로 1, 두 개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태스크 4개가 각각 테이블을 읽고 있는 건데, 얘를 스케일링을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워커 4개로 해서, 워커를 4개로 해서, 그 안에 태스크랑 커넥터를 배치하고, 이거를 묶어서 워커 그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워커 그룹이나 컨슈머 그룹이나 다 그룹이란 개념을 쓰는. 그래서 그룹이라는 거는 뭐 특정한 그뭐 컨슈머 그룹만 쓰는 게 아니고 워커에도 쓰고 다른 데도 쓴다. 그룹이.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룹은 카프카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배운 그룹이지. 워커 그룹. 워커를 묶어주는 거지. 그치? 응? 여기에 저희가 커넥터라는 개념과 테스트라는 개념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커넥터라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싱크 커넥터가 하나가 있는데 응? 이거에 대해서 이 역할을 하는 태스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응? 이제 얘네가 분열 처리를 해주는 응?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가지고 오는 건 응? 태스크인데 응? 커넥터도 어쨌든 떠 있는 거잖아요. 응? 커넥터도 떠 있는 응? 거잖아요. 응? 그러면 태스크들이 다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커넥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음, 내가 보기엔 보내주진 않고
커넥트는 관리하는 포크된 그냥 그런 느낌인가요? 포크 매니지먼트하고 그런 개념. 나도 안에까지 못 봤어. 어떻게 데이터 가는지. 근데 요즘 같이 떠 있는 프로세스로 떠 있어 커넥트가. 그리고 태스크도 뜨고. 하지만 하이라키가 있지. 이 커넥트는 이 태스크는 이 커넥트. 됐나? 네. 그 얘기고. 이그젠플 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래서 워커 1, 2, 3, 4가 있는데 워커 1에는 커넥트 1. 커넥트가 3개 있네, 그치? 커넥트가 3개 있고 1번 커넥터에 태스크가 2개, 2번 커넥터에 태스크가 1개, 3번 커넥터에 태스크가 하나 있네. 그러네. 1번이 4개, 2번 하나, 3번 하나. 그치? 그 얘기는 뭐냐? 워커 1, 2는 테스트 커넥트 1을 처리하는 거고 커넥트 워커 3는 커넥트 2만. 그치? 근데 이때 여기 죽었어. 워커가 죽었어. 4번. 그럼 어떻게 된다? 오토 리밸런싱 해서 그 포에 있던 게 커넥트 3잖아. 태스크 하나 있고. 이놈이 어디로 간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준다 이거지. 그러면 3번 커넥트가 워커 3로 하고 이쪽으로 다 갔네? 2번 커넥터도 워커 3에 있었는데 2번으로 이동이 있었네. 이런 오토 리밸런싱을 장애에 대해서 오토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워크라는 게 있다는 거. 어? 아, 로그스탯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걸 고객이 맨날 그러거든. 로그스테이션은 왜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 원래 안 돼요. 그냥 쓰세요. 그랬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로그스테이션을 개발한 벤더가 아니잖아. 네? 네. 그래서 카프카를 쓰면 이 커넥트를 잘 활용하면 좋지. 그래서 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룹이라는 그룹 관리 프로토콜을 같이 쓰는 거예요. 컨슈머랑 똑같은. 싱크 커넥트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 얘는 컨슈머잖아. 싱크는. 그치? 그러니까 옵셋 관리, 옵셋을 이제 관리를 하고 커넥트 자체에서 이거는 우리가 꼭 신경 쓸 건 아니고 소스는 소스 옵셋을 따로 관리하고 읽어온 거에 대한 어디까지 읽어왔는지, 오케이? 싱크는 어디까지 읽어왔는지. 그 다음에 뭐야 저기 컨버터에서는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이제 하겠지, 그치? 그럼 자동으로 하겠지 여기서 커넥트에서. 왜냐하면 브로커는 바이트 코드만 저장하기 때문에. 응? 뭐 유저 케이스, 그치? 그래서 스케일에 있는 거를 가져오고 CSV 파일도 갖고 오고 저장을 여러 가지 DB나 스토어에 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카프카 커넥트는 최소 2대가 있어야 돼. 그래야 페일 오버가 된다. 우리 엘라스틱은 3대잖아. 얘는 2대만 있어도 페일 오버가 지원이 돼. 여기서 또 뭐 스테이트메스는 작업이 된대. 오케이? 해보진 않았는데 된다고 하네.
얘는 좀 단순한 작업을 좀 처리하는 데 유용하고 복잡한 로직 이런 거 들어가면 아까 스트림이나 KSQL DB 쓰거나 프로듀서나 그런 식으로 직접 개발해야 돼. 자, 다음. 이거는 이거 다 있지, 이거 있죠. 네. 보면 되고 나중에. 네. 다음 B. 어, 워커랑 커넥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 카프카 커넥트 스트림 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이 4개가 있는데 그 소스 가져오는 거니까 소스 커넥트에서 커넥터에서 세팅이 있어. 태스크스 맥스라는 옵션이 그래서 이게 만약 이 두 개 중에 2개가 뜨거든 태스크가. 그러면 테이블 2개니까 2개씩 받아서 어, 카프카 토피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커넥터별로 몇 개의 태스크를 띄우느냐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겠죠. 어떤 그림입니까? 그래서 뭘 우리가 좀 세팅을 잘해야 되냐면 커넥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 대한 소스나 싱크에 대해서 주로 쓰고 태스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가 하나의 워크는 JVM이 뜬다고 보면 돼. 그래서 커넥트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뭐 빨간색 그 텍스트 이거 있어요? 빨간색? 네.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CPU 사용률을 이 정도로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구성할 때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클러스터니까 이렇게 추가해야 돼 박스를. 그래서 커넥터를 이제 세팅하는 그 옵션, 그 파라미터들, 그래서 이름 주고, 클래스는 뭐 좀, 자바 클래스 이름 주는 거예요. 클래스. 그다음에 여기 커넥터 세팅이니까 태스크 맥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다, 세데스, 아, 네. 사데라고 부르더라고. 그다음에 토핑 네임을 주는데 얘는 싱크일 때만 주는 거지, 그치? 왜냐면 쏘니까. 네. 이거는 토픽에 대한 자세한 옵션들인데 이거 나중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필요할 때. 네. 우리가 소스에서 읽어서 집어넣을 때 토픽에 대한 다양한 그 파라미터를 줘서 토픽명을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옵션들인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했던 얘기죠. 똑같이 나오네. 왜 또 나오지?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하고 뒤에 뭐 생각이 나. 자, 이번에 워커에 대한 설정. 앞에 커넥터 설정했고, 이제 워커를 띄울 때 설정인데, 얘가 이제 실제로 어, 워커 안에 커넥터랑 태스크 있잖아. 근데 이 워커가 실제 브로커랑 연결이 돼.
그래서 여기 부스트랩 서버 설정하고 그룹 아이디. 왜냐면 워커만 그룹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핫빛 체크하는 거, 타임아웃, 그다음에 데사, 그다음에 토픽 크레이시 옵션. 여기는 중요한 거는 워크가 붙는다, 그렇고요. 그러면 그 워크 안에 있는 커넥트나 테스트 작업들이 다 이쪽 통해서 가겠지, 그치? 그렇고. 그러니까 커넥터나 테스크가 브로커로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워커를 통해서 가는 거지. 아까 커넥터 세팅에 부스트랩 서버 없잖아. 응? 아까 없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세팅만 하고 정의만 하고 그 그룹 안에 있는 커넥터나 테스크는 쏠 때 데이터 어디로 간다? 워커의 그 부스트랩 서버로 간다. 워커에서 많이 막히나요? 응? 워커가 좀 살짝 생각이 드나요? 음, 태스크가 제일 많이 일하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오는 작업은 태스크가 하고, 워크는 게이트웨이만 하기. 음, 어차피 어, 없으니까. 커넥션만 워커 통해서만 되는 거고, 직통에. 그다음에 여기는 config 스토리지 토픽은 커넥트랑 태스크에서 세팅해주는 값이고, 토픽에 대해서. 그다음에 offset 스토리지 토픽은 소스랑 싱크 옵셋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거고, 소스에서 많이 쓰고, 이거는.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스토리지 토픽은 태스크랑 그 커넥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타나 모니터링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이거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토픽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워커에서 세팅하는 거죠, 그렇죠? 워커에서 세팅할 때 토픽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거고 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럼 여기 앞에랑 뭐죠? 워커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세팅들을 커넥터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퍼티라는 데 넣고 이제 워커들을 워커 노드에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세스가. 그럼 얘는 REST API를 핸들링 할 수 있어. 포트 열고 있기 때문에 뜨면서. 그다음에 이제 컴플런트 컨트롤 센터 UI 화면이 있어요. 관리 화면이 거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PSQL DBS도 쓰면 뭐할 수 있다네. 안 해봤는데. 컴퓨터, 음. 그다음에 저 스탠드얼론 모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카프카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프로덕션에서는 두 대 이상 빼야겠지. 네. 그걸 해준다. 그 얘기고 스탠드얼론 모드가 있어. 개발할 때 주로 쓰는데 스탠드얼론 모드일 때는 저기 아까 옵셋 관리한다 그랬잖아. 네. 걔네들이 다 그 스탠드얼론 모드 한다니까 자기 자체 DB 자체 스토리지를 쓰는 거고 프로덕션은 저기 우리 옵셋은 옛날에 컨슈머 옵셋도 어디 저장된다고? 토픽이 저장됐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 스탠드얼론만 로컬 디스크에 저장되고 그다음에 두 대 이상 되면 프로덕션으로 가면은 토픽에 저장 옵셋이 그 차이가 있다고 하네. 어? 오케이. 자, 다음 커넥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건데 봅시다.
여기서는 주로 그 JDBC로 DB 읽어오는 소스 커넥터 코딩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거 관련된 거 얘기할까요? JDBC로 이제 DB를 주로 핸들링을 하는데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응? DB 접속할 때는. 그다음에 기본 방식은 이렇게 폴링 테이블을 이렇게 폴링하는 방식. 오케이? 폴링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게 그럼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런 것도 옵셋 관리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은 테이블 하나에 하나의 토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기본적으로. 얘는 스트리밍, 뭐야, 스트리밍처럼 읽어가지고 뭐 프로세싱해서 뭐 가공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얘는 그냥 심플하게 쫙쫙 갈 때 되게 빠르니까. 그리고 생성되거나 지워진 테이블들은 자동으로 처리해준대. 테이블이, 원천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추가로 생성되고 토픽이. 얘가 지워지면 얘도 지워진대. 자동으로. 식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거. 아마 커넥트에서 그런 거는 이제 지정한 테이블에 대해서는 그런 거 관리를 해주나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스 커넥터가 이렇게 테이블을 읽어올 때 읽어오는 방식이 몇 개 있어. 첫 번째는 벌크. 테이블 있는 거 다 읽어오는 거 그냥 한 방에. 응? 그냥 얘는 뭐 딜리트나 업데이트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한 방에 읽어오기만 리드. 이렇게. 네. 그래서 얘는 오래 걸리고 인크리멘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필요하겠지 이런 거는 가끔 필요하겠지. 벌크 모드가 있다.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는 인크리멘탈, 인크리멘팅 컬럼. 얘는 우리 오토 아이디 만들잖아. 그걸 키로 해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제 옵셋 관리하는 거겠지. 칼럼 베이스로 인크리멘팅을 하는 거고 타임 스탬프 시간으로 시간 칼럼으로 할 수도 있잖아. 인크리멘팅. 그렇지? 그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임이랑 그 칼럼으로 두 개로 다 쓸 수 있고 얘가 제일 안전하겠지, 그치? 그 얘기고 어, 커리 방식에서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방법이 있나 봐.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것들을 쓰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요건이 있으면 이제 커스텀으로 쿼리를 개발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기 커넥션 URL 우리 JDBC 붙을 때 스트링 있잖아. 커넥션 스트링 모드 지금 얘기했던 거 세팅하고 어떤 방식으로 쿼리할 건지 실제 쿼리 커스텀 쿼리 필요하면 여기다 쿼리에도 주고 그다음에 아까 폴링한다 그랬잖아. 폴링 인터벌 그다음에 어떤 토픽 네임에 대한 프리픽스로 핸들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골 테이블 뭐 이런 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두 개로 컨트롤하는 테이블 네? 그래서 이 옵션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커넥터에서 JDBC 연결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치? DB 연동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샘플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름 컨피그 안에 클래스 아까 자바 클래스 보통 있죠 소스마다 자바 클래스가 틀리겠죠.
JDBC는 요걸 보통 쓰고, 그다음에 URL, DB 접속 URL, 유저네임, 화이트 스페이스 하고, 모드. 그치? 모드가 지금 타임스탬프랑 인크리멘트 두 개 복합으로 하는 거니까, 인크리멘팅한 칼럼 아이디, 칼럼 네임은 아이디고, 타임스탬프는 타임스탬프고, 그치? 테이블 주고, 테이블 타입이고, 테이블. 이렇게 하면, 이제, 뭐야, 저기, 드라이브로 시작하는 저기 뭐야, 테이블들을 다 읽어서, 인크리멘팅, 타임스탬프랑 인크리멘팅으로 하면서 토픽이 만들어지거든요. 토픽.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토픽이. 그치?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컴퓨레이션을 수집할 그 원천 DB나 파일에 따라서 다 만들어줘야겠지. 만들어주면 이제 딱 띄우면 커넥터가 이 컴퓨레이션을 읽어서 접속해서 갖고 와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많이 커넥터 적용하는 현대카드 그전까지는 로그스탯이라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현대카드는 이게 적용돼 있지. 그래서 이제 여쭤보다 나가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아 이거 커넥터 쓰세요. 아니면 그리고 고객 그런 얘기 안 하면 로그스탯이 쓰고 근데 좀 중요한 고객이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먼저 해야지. 제가 해봤는데 커넥터가 됐습니다. 어, 이 택배는 넘어갑시다. 자세한 얘기다. 그래서 뭐 다른 커넥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지금 JDBC 소스 커넥트잖아, 그치? 지금 배운 게. 근데 뭐 파일 뭐 CSV 커넥트도 있을 거고 다양한 커넥트도 있잖아. 이거는 여기 사이트 가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갖다 쓰라는 얘기야, 커넥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1장, 그치? 어플라이 커넥트 봅시다. 여기는 챕터가 하나밖에 없어. 음, 응? 네. 빨리 끝냅시다. 자, 랩은 넘어가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봅시다. 여기 보면 STM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싱글 메시지 트랜스퍼 하나 심플한 거. 그다음에 카프카 스트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 카프카 통해서 데이터 갖고 오는 이런 플로우 ETL을 어떻게 관리하는 유즈 케이스. 그다음에 CDC는 이제 인크리멘탈만 어떻게 DB에서 갖고 오는 이런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 여기는 예시인데 RDB가 하나 있고 DB1 이런 테이블 인크리멘탈 아이디를 쓰고 포스트 코드,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뭐 온도 두 번째 DB는 틴데 템플 리딩. 여기도 템플 리딩. 여기는 이제 하시, 섭씨 하시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읽어가지고 그 처리하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은 DB니까 그치?
어떻게 액세스할 거냐?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DB니까, RDB잖아, 그치? 네. 홈스에서 두 개의 DB에 응? 대해서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오는데, 음, 오는데, 음, 이제, 기준이 시간,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간다거나 가정하에는 음, 시간과 저 오토 인크리멘티드 아이디도 괜찮을 것 같고, 두 개 음,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동일하게 DB2에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음. 페어노트로. 그러면은 그거를 각각 가지고 와서 이제 똑같은 아이디와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합쳐서 음. 정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일단은 이 DB니까 JDBC 소스 네, 커넥터 쓰고, 커넥터. 네, 그리고 DB1, 2에서 읽어오고, 네, 저기 오토 인크리멘트 아이디 있으니까 인크리멘탈 아이디랑 타임 스탬프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 두 개, 아까 두 개 줄 수 있잖아. 그걸 네. 해서 읽고, 그다음에 이거는 심플한 거니까 어, 그 정도로 해서 토픽을 만들고, 그치? 네, 그다음에 뭐 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되면은 K 테이블이나 K 스트림이나 이런 걸 써서 합쳐도 되고. 여기서 하는 거는 앞에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네.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케이스 2, 파트 2. 지금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 계속 했던 얘기네. 첫 번째, 소스 커넥터를 읽었어. 그죠? 네, 데이터 from external. 같은 비공법 들으시고. 그리고 2번이 이제 브로커에 카프카 토픽을 집어넣은 거고, 스트림 어플리케이션 위에 있는 그 카프카 스트림에서 뭔가 막 조작하고 데이터를 읽어가서 마지막에 어, 이제 처리된 거를 카프카에 집어넣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코딩할 때 지금 이거는 컨슈머나 프로듀서 없이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커넥트 이용해서 데이터를 브로커에 넣고 그다음에 스트림이나 KSQL DB 이용해서 트랜스폼해서 다시 결과 집어넣고 걔를 다시 싱크 통해서 보내준다 이런 거고. 근데 이거를 다 컨슈머나 프로듀서 짤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짜면은 로직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복잡한 건 이렇게 하는데 심플한 데이터 트랜스퍼 정도 간단한 통계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고. 네. 음, 그냥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싱글 메시지 트랜스폼 심플한 거 있잖아. 테이블 하나 읽어서 넣고 보내는 거. 이런 거가 이제 SMT라고 보면 되고 가장 심플한 구조에 잘 맞고 커넥터, 커넥터, 트랜스폼, 컨버터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컨버터는 저거야 됐어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라스트 원 이거죠? 뭐, 하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요거는 넘어가고, 요 뒤에 걸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게 스트림, KSQL DB, 그 다음에 카프카, 커넥트, 뭐 SMT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언제 쓰냐, 언제 쓰면 좋으냐, 언제는 좀 부족하냐 그런 얘기인데, 언제 좋고, 언제는 좀 단점들? 카프카 스트림은 언제 쓴다? 뭐 이렇게 좀 제어할 게 많을 때, 로직이 좀 있을 때. 또 얘는 이제 자바 좀 알아야 되고, KSQL DB는 SQL이 좀 친숙한데, 그리고 빨리 좀 적용해야 돼. 개발해야 될 때. 얘는 KSQL DB가 서버라고 그랬잖아, 별도로. 스트림은 그냥 API인데. 그래서 여기 세팅해야 돼. 음, 카프카 커넥트는 심플 트랜스폼, 그치? 근데 이제 로직이 복잡하고 이런 건 적용하기 힘들고. 음, 이 정도 가이드네, 가이드. 그치? 언제 어떤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배운 게 스트림, KSQL DB, 커넥터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음, 얘네들이 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컨슈머와 프로듀서로 기본적으로 코어에서 다 배웠는데 걔를 좀 더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툴들인데 그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 음, 그래서 일단 차이점과 컨셉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거 써야 된다 정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포인트, 이번 교육은. 네. 그 실제는 사실 하는 거는 지금 하기는 한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실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매뉴얼 보고 제대로 하나씩 해봐야지. 그치? 음. 다음 점은 어드밴스. 끝났네? 자, 그러면 끝났고, 뒤에 거 있잖아. 이거는, 자, 언제 할까? 요거만 하면 끝날 것 같거든. 네. 일단 요거, 클로징 합시다. 일단, 요거. 요거.